안녕하세요. 럭키님 메리제이 제제입니다. 술을 안 마시기로 했는데 오늘 하루만 마시고 갈게요. 슈퍼드라이 아사히는 제가 오늘 처음 마시는 건 아니고 며칠 전에 이미 마셨어요. 34일째 금주를 하고 나서 너무너무 마시고 싶어가지고 40일을 채우지 못하고 결국 마셨습니다. 그리고 한 번 살 때 좀 많이 사가지고 지금 남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면서 마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 캔만 한 캔만 가져왔어요. 근데 토크 하다가 조금 더 마시고 싶다 하면은 좀 다른 맥주도 가져올게요. 슈퍼드라이 아사히가 한국에 딱 들어오자마자 엄청 인기였잖아요. 그래서 물량이 없어가지고 마시지를 못했는데 며칠 전에 드디어 마시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금주 중에 오랜만에 마신 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냥 맛있지만 평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럭키님들은 어떠신지 코멘트 남겨주세요. 아사히 슈퍼드라이를 마셔보신 분들은 평소 마시고 있는 맥주보다 얼마나 맛있었는지 코멘트 남겨주시고요. 진짜 너무 어색하다. 너무 오랜만에 혼술 토크를 또 찍는 것 같아가지고 리액션을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어색한 것 같아요. 잘 모르겠다. 근데 이게 거품이 되게 막 올라오는 거가 또 매력이잖아요. 그래서 6시간 이상 냉장 보관 후 즐기세요. 온도에 따라서 거품의 양이 다르다라고 했는데 계속 나오죠 지금. 계속 냉장 보관 오랫동안 해놔가지고 이제 마셔야 되는데 진정되면 마실게요. 괜찮으려나? 맛있다. 진짜 맛있긴 맛있네요. 짠, 럭키님. 근데 럭키님, 제가 오늘 혼술 영상을 찍었다고 해도 술을 자주 너무 많이 마신다거나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약속합시다. 아사히 맥주 다 마셨어요. 코제를 마셔보겠습니다. 제가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리셋 기능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연애를 했어도 기억에 남는 연애를 했어도 다음 사람을 만나면 그 전에 연애를 잘 기억을 못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물론 떠올리면 기억하는데 항상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처음처럼 그렇게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사랑해서만 그런 줄 알았는데 일상에서도 제가 막 이렇게 오랜만에 이렇게 촬영을 하면은 예전에 내가 어떻게 혼술 토크를 찍었지? 다 처음처럼 느껴져요. 신기하죠? 혹시 저처럼 그런 분들이 있는지 럭키님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코멘트 남겨주세요. 시간이 많이 늦어가지고 다는 못 먹고 내일 이어서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과자도 요새는 막 좋아하는 게 없어가지고 뭘 사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가 오랜만에 고래밥을 먹어볼까? 허니버터칩, 이런 감자칩 옛날에 많이 먹었던 거 있는데 너무 많이 먹었던 거라 자주 먹었던 거라 질리더라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고래밥을 이번에 라이온 게이트 시즌에 맞춰서 내려온 영감이 있어가지고
그걸 공유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문득 이렇게 혼술 토크로 담게 됐어요. 내가 원하는 것이 생겼다면 구체적인 목표, 구체적인 수치를 의식하자입니다. 이번에 사자자리 라이온게이트 시즌 진짜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고정궁의 에너지가 지금 매우 강하기 때문이에요. 황소자리 목성기가 내년 상반기까지잖아요. 근데 황소자리도 고정궁이에요. 점성술에서 말하는 고정궁은 자신의 주장을 명확히 할 수 있고 흔들리지 않는 내가 이렇게 이 길을 가겠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길을 끝까지 믿고 가는 힘이 있는 그런 그룹의 별자리 그룹을 고정궁이라고 부르는데 뭐 안 좋게 얘기한다면은 좀 고집불통이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근데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이 바로 주위 의견에 흔들리지 않는 거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게 있다면 꾸준히 나아가는 힘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번에 그런 에너지가 되게 강해지고 있는 타이밍이라서 여러분들이 의식하면 좋은 거는 바로 내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언제 얼마만큼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수치화해서 그걸 의식하고 달려가는 것이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는 일이나 동기부여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유튜브는 2020년부터 좀 활발하게 시작을 했는데 약 2년 정도가 흐르고 나니까 좀 매너리즘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질문을 하는 게 다 똑같은 거예요. 럭키님들께서 매번 같은 질문에 대답을 하는 게 너무 힘이 들고 그리고 이제 유튜브로 영상을 발신하는 게 좀 매너리즘도 오고 그래서 새로운 것도 사이드로 같이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게 전자책을 만들어보자였어요. 그리고 또 제가 글을 쓰는 거를 너무 좋아하니까 문워크 발신이랑 관련된 전자책이라서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거의 판매가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이게 또 그렇게까지 주류의 주제는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출판사의 어택을 필요로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자책을 만들고 싶어라는 것은 그러면 제가 문득 떠오른 저의 하나의 의욕이잖아요. 해보고 싶은 열망이고요. 이제 거기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가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가지고 움직였어야 하는데 일단 2021년 말에 사업자 등록을 먼저 했어요. 스마트 스토어 사업자 등록을 일단 먼저 하고 근데 그 타이밍이 어차피 유튜브 채널도 사업자로 등록을 해야 됩니다라는 그런 이제 나라에서 가이드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같이 하는 김에 같이 했어요. 근데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어요. 그냥 일단은 해놓자. 스마트 스토어 그 부분은 사업자 등록을 해서 올려놓자. 시간이 지나고 나서 1년 정도 지났죠.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전자책을 만들지 않았고 허송세월을 보냈습니다. 2021년 말 이후로 1년이 지난 거예요. 그러다가 2022년 가을경에 제가 뭐 힐러로서 살아야 된다 이런 사명에 대한 목소리도 듣고 다양한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전자책을 만드는 걸 진짜 이제 더 미루지 말고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구체적인 목표를 세웠어요. 언제 그거를 만들어서 판매를 할 것이며 그리고 어떻게 주제를 설정해가지고 납득할 수 있는 이야기로 만들 것이며 그래서 하나하나 이제 꼼꼼히 계획을 세웠죠. 그래서 일단 필요한 거는 제가 지식이 없으니까 전자책을 만드는 어떤 가이드가 될 만한 영상을 찾아봤어요. 그래서 강의를 1달짜리를 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그게 90일 동안이었나? 근데 그걸 제가 1달 만에 들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만들면 되는구나 라고 딱 감이 잡히더라고요. 또 2022년 가을 겨울은 좀 영상 만드는 거에 집중을 하다가 2023년 1월부터 전자책을 본격적으로 그때 강의에서 들은 대로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판매를 정확하게 언제 하겠다라고 이미 결정을 해놓은 상태였어요. 2023년 2월경에는 반드시 나는 판매한다. 이거는 절대 뒤로 미루면 안 된다라고 제 자신과 약속을 하고 메모를 해놨어요. 왜냐하면은 2023년 2월 초순경이 물병자리 에너지가 되게 강해지는 타이밍인데 물병자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루고 또 SNS 이런 걸 또 담당하는 별자리라서 물병자리 에너지가 강해지는 2월 초순경에
빨리 판매를 시작하는 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 판단이 되었죠. 그래서 2023년 1월부터 시작했다라고 했잖아요. 거의 한 달 만에, 진짜 한 달 만에 정말 그 모든 페이지를 다 작성을 했어요. 잠자는 시간을 줄여가면서 한 달 만에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판매를 시작했고 지금 이미 또 많은 우리 럭키님들께서 필요로 하시는 분들께서 구매를 해주셨죠. 리뷰도 봤거든요. 그래서 너무 기쁘고 너무 뿌듯하고 너무 행복했어요. 제가 이 아이디어나 이 생각을 2021년 말에 떠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수치나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허송세월 보내면서 1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고 했잖아요. 그냥 언젠가 하겠지, 언젠가 하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절대 그 미래는 오지 않더라고요. 이번 달 안에 해야 돼, 2월에 해야 돼, 그 날짜나 내가 몇 살 때 또는 어떻게 이런 거를 구체화할수록 내가 원하는 것들을 좀 더 빨리 이룰 수 있는 것 같아요.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의외로 많은 분들이 그냥 언젠가 하고 싶다, 언젠가 해봐야지 라고 생각하고 그냥 수루를 해버려요. 저도 그랬고요. 저도 그랬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하지 않도록 의식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일단 내가 언제, 얼마나, 어떻게 라는 걸 명확하게 구체화하면 적어도 다른 외부의 시간에 흔들리지 않게끔 그 테마에 집중하게끔 노력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전자책을 쓰는 그 한 달 동안은 모든 약속을 다 취소했어요. 안 그래도 일하고 영상 만들고 해도 시간이 없는데 놀러 가고 술 많이 먹고 막 이러면은 너무 어렵더라고요. 물론 혼술 토크 찍을 때는 술을 많이 마셨지만 그 이외의 시간에는 최대한 맑은 정신으로 전자책 만드는 거에 좀 집중하자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가능했냐? 구체화하는 목표. 나는 이 단계에는 이만큼, 몇 월 며칠까지 이만큼. 근데 그런 구체화하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은 그냥 시간이 가버리고 저의 집중하는 에너지가 분산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놓고서 1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그 이유가 아무래도 명확한 목표를 세우지 않아서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하고 싶은 동기는 있는데 그거를 구체화하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아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거 예시로 그냥 들어본 건데요. 럭키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럭키님들의 영감에 자극을 드리기 위해서 저의 사례를 가끔씩 이렇게 담기도 하는데요. 정말로 이번 시즌은 고전궁의 에너지가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하고 싶다, 언젠가 하고 싶다 라고 생각한 것이 있다면 그러면 그거를 언제 이룰 것인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이룰 것인지, 그리고 누가 필요한지, 이걸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자원이 필요한지 이런 걸 구체적으로 한번 메모를 해보시고 플래닝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실수록 어떤 방식으로 계획을 세우면 되는지가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이거는 제가 아는 지인의 이야기인데 제가 아는 그 지인으로부터 들었어요. 그 지인의 지인 이야기를. 근데 친하지가 않아서 좀 담기가 좀 그렇긴 하지만 그분은 여성분이신데 30대 초반에 꼭 결혼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었대요. 근데 그렇게 생각한 이유도 뭐 결혼을 하고 싶다, 그리고 어릴 때 부모님의 이제 모습을 보고 나도 결혼을 일찍 하고 싶다, 그런 뭐 희망이 있어서겠죠. 근데 사실 원래 그렇게 초조해하면 또 의외로 또 잘 안 되는 게 또 그런 소원들인데, 근데 이분은 되게 긍정적인 마음으로 나는 반드시 30대 초반에 갈 거야 라는 명확한 그런 목표를 갖고 있었대요. 매일매일 매주 쉬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말 닥치는 대로 소개받고 정말 열심히 파트너를 찾아 나섰다고 해요. 그랬더니 정말로 30대 초반에 정말 결혼해서 살고 있다고 해요. 저는 그분하고 친하지가 않아가지고 그 뒤로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예전의 이야기인데 역시 우리가 뭔가 의식을 해야, 내가 언제 할 것인지 적어도 의식을 해야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겠구나, 이런 또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럭키님께서 왜 저는 결혼을 안 하시나요? 라는 이야기를 또 해주시긴 했어요. 질문을 받았는데 제가 오늘 영상에서는 담지 않고 결혼에 대한 이야기도 다음에 기회가 되면 영상으로 좀 담아볼게요. 어쨌든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게 결혼이다, 내가 원하는 게 연애다,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게 또 다른 꿈이다라고 하신다면 그 목표를 구체화해 나가는 노력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설령 그것을 이루든 이루지 못하든 그걸 내가 언제쯤 어떻게 이런 거를 의식하는 사람들일수록 확실히 우주로부터 좀 기회가 더 빨리 들어오고 에너지를 집중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이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로 첨언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방금까지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을 구체화해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근데 세트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떠오른 이야기인데요. 두 번째는 이루지 못하더라도 괜찮다입니다. 세트로 생각해 주셔야 돼요. 두 번째, 이루지 못하더라도 괜찮다. 우리가 구체화해서 목표를 이루어 나가고 있을 때 물론 좋은 기회가 더 많이 들어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루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꿈이 있고 하고 싶은 일이 있지만, 그리고 결혼을 하고 싶지만 열심히 100명, 200명을 1년 안에 막 만나고 찾아보고 소개받고 해도 끝까지 결혼을 못하게 된다거나 끝까지 하고 싶은 일을 이루지 못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루지 못해도 된다라고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나가는 그 자체가 의미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루지 못해도 괜찮아. 그거 진짜 당해보면 그런 말 안 나올걸요?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이제는 바람의 시대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땅의 시대 때는 외부의 시선, 외부의 평가 이런 게 너무 중요했고 세상이 말하는 그런 사회적인 가치관에 딱 부합되어서 성공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박수받는 시대였어요. 그리고 그거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고 꿈을 이루지 못하면 비난받고 무능하다 이런 평가를 받는 시대였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면의 목소리, 내가 하고 싶은 일, 나의 인생, 타인과 나를 비교하지 않는 인생, 그게 이번 200년 동안 이어지는 시대의 개연 포인트예요. 그런 시대가 되어 갈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쨌든 여러분들이 뭔가 목표를 세우고 구체화하고 해서 해나가서 잘 이루시겠지만 설령 그렇게 되지 못한다라고 하더라도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차피 언젠가 죽어요. 우리는 언젠가 이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차피 우리는 다 죽는다.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던 도중에 저희 친할머니가 세상을 떠나셨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우리 할머니께서는 가족을 이끌어 가려고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정말 열심히 살아오셨던 분이었는데, 그런데 떠나기 전에 너무 우울해하셨고 삶의 의미를 다 잃어버린 상태셨어요. 또 스스로 목숨을 그렇게 끊고 가셨는데 제가 그때 그 상황을 맞닥뜨리고 나서 느낀 건 진짜 인생이 참 허무하구나 였어요. 7살 때까지 업어 키워주셨거든요. 그래서 정말 엄마에 대한 기억과도 같은 그런 걸 안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렇게 떠나시고 나서 인생을 다시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차가워진 시신을 보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점토로 빚어놓은 항아리 같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혼이 없는 항아리. 우리는 모두 혼을 갖고 있잖아요. 영혼이 있는데 영혼이 빠져나가서 정말 껍데기만 남은 그런 형상이었어요. 제가 느끼기에. 그래서 그때부터는 더더욱 이렇게 살면 행복하다, 노력해야 행복하다,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그런 의무감을 너무 쫓아가면 안 되겠구나. 어차피 인생은 유한하고 우리 모두 저렇게 껍데기만 남겨놓고 세상을 떠날 텐데 하고 싶은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한테 희생만 하다가 내가 뭘 원하는지도 모르는 채로 그냥 모두와 함께 있으니까 그걸로 됐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겠구나 라는 거를 깨닫고 나서 정말로 나 자신에게 거짓말하지 말자. 진짜 솔직한 내가 되어가자. 하루아침에 된 건 아니지만 계속 그런 생각을 갖고 매일 마주해 왔던 것 같아요. 왜 그렇게 가셔야 했을까? 왜 우울증에 빠질 수밖에 없었을까? 항상 어릴 때 열심히 살아라 라고 말해주셨던 분이었는데, 그래서 저는 더더욱 이런 생각을 해요.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야 하는구나.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열심히 매진하다가도 그게 잘 안 되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죽음보다 과연 중요할까요? 우리가 내일
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과연 실패로 인한 그 두려움이 또는 실제로 실패했다라고 하더라도 정말로 죽음이라는 걸 생각했을 때 그게 죽음보다 대단할까요? 어차피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실패해도 좋으니까 잘 안 돼도 좋으니까 내가 하고 싶어하는 내 내면의 목소리를 따라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릴 적에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도 우리 할머니는 자기 자신이 없었어요. 자기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에 따라서 선택한 삶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고 죽음이 다가왔을 때, 눈이 앞이 보이지 않았을 때 더 이상은 살고 싶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 죽음을 의식한다면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일의 실패나 그리고 누군가와 비교하는 습관, 너는 이렇게 사는 게 정답이야 라고 말하는 외부의 목소리, 결혼하는 게 정답이야 또는 결혼하지 않는 게 정답이야, 이거 모두 외부의 목소리잖아요. 나 자신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내가 정말 어떻게 하고 싶은지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사실, 그걸 저는 그동안은 머리로만 알고 있다가 수년 전에 할머니의 시신을 보고서 정말 뼛속 깊이 깨달았던 것 같아요. 이제 정말 타인이 말하는 대로 살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그때 했는데, 그때가 바로 바람의 시대가 막 시작했을 때였잖아요. 바람의 시대가 2020년 12월부터 시작을 했어요. 코로나 터지고 1년 정도 되었을 때 시작이 되었는데 2020년 12월에 토성과 목성이 컨정션을 이루면서 시작을 했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신 날짜가 2020년 6월 말이었거든요. 바람의 시대가 시작하기 전에 그렇게 떠나신 거죠. 그리고 이런 영혼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아서 이런 영적인 도서도 가끔씩 찾아서 읽어보고 있는데요. 모든 도서가 말하는 부분이 다 이렇게 관통하듯이 똑같은 면이 있어요. 내 내면의 목소리, 내 안에 그 영혼이 말하는 목소리, 바로 그 부분에 답이 있다. 외부의 목소리는 전부 다 환영이다. 외부에 펼쳐지는 현실들은 사실 다 가짜다. 진짜는 내 안에 있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잖아요. 이런 도서를 보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서 나가시되 혹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자꾸 결과가 더디더라도 여러분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듣고 좋아하는 일을 하나씩 해나가는 그 행위 자체가 엄청난 일이에요. 타인이 이런 거 하면 좋다더라, 타인이 이렇게 하는 게 유망하대, 전망이 있대, 이렇게 해서 선택한 길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느 날 문득 이거 해보고 싶다. 그래서 그걸 구체적으로 플래닝하고 하나씩 밟아 나가는 과정 안에서 보람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그렇게 해서 잘 되면 너무너무 잘 된 것이고, 그렇게 해서 잘 안 됐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절대 죽음을 눈앞에 두고 지금 내가 마주했던 실패에 대해서 결코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더 이상 이 세상에 미련이 없고, 그게 우울증에서 비롯된 허탈감에서 오는 그게 아니라 나는 정말 나의 인생이라는 여정을 정말 충실히 보내고 간다. 그동안의 여행이 참 즐거웠어. 나의 영혼으로 돌아가겠다. 육신을 벗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열심히 해나가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과정 안에서 부딪히게 된다 하더라도, 실패하게 된다 하더라도 나는 모든 걸 해봤다. 나는 이번 생이 정말 모든 걸 해봤기 때문에 감사하고 내 안으로 돌아갈 수 있어. 그런 경지에 이르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비가 많이 와서 그것 때문에 또 안타까운 사고를 겪어서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젊은 나이에 가신 분들도 계시고, 우리는 정말 죽음이 가까이에 있다는 거를 좀 생각하고 의식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유독 우리 한국 사람들은 너무 열심히 사느라 바빠서 죽음이 내 곁에 있다라는 걸 의식을 못하고, 의무감, 내가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사는 삶에 너무 빠져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는 살다가 잘 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잘 될 수도 있고 또 실패할 수도 있고, 그런 과정을 겪어나가는 하나의 여행 속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럭키님들도 계실 거고, 저보다 또 연령이 좀 어리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런 거 전혀 상관없이 우리는 모두 똑같이 공평하게
언젠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저는 우주를 생각할 때마다 약간 슬픔이 밀려올 때가 있어요. 우울한 게 아니라 약간 슬픔. 지구는 되게 크다고 우리 안에서 느껴지잖아요. 근데 우주 바깥으로 나가면 우주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그냥 먼지 같은 존재가 아닐까? 진짜 작고 하찮고 별거 아닌 저 우주에서 보면 우리 지구는 너무 작고 그 지구 안에 사는 더 작은 우리들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밀려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가끔 제가 산책을 하다가 개미집을 발견하는데 근데 개미들이 열심히 움직여요. 막 먹을 거 들고 자기 집으로 가고 막 개미떼가 몰려있는 데가 있는데 지나가면서 딱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들은 되게 열심히 정말 고군분투하는데 우리가 굉장히 커 보이겠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개미들이 굉장히 작게 느껴지고 하찮게 느껴지고 그냥 지나가다 모르고 밟으면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주 입장에서는 인간들의 생명이 사실 별거 아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 이런 작은 공간 안에서 이렇게 해야 해. 내가 잘났어, 네가 잘났어, 우리 아이가 잘났어, 당신의 아이가 잘났어, 우리 엄마 아빠 대단해. 이런 게 사실 의미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모르겠어요. 가끔씩 이렇게 저는 공상에 막 빠지고 하는데 우주 관점에서 우리 세상을 바라보려고 해요. 우주 입장에서 우리를 보면 우린 너무너무 작은 생명체, 죽든 말든 솔직히 상관없어 이런 생명체, 그렇게 보이지 않을까. 이런 우주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사물을 바라본다면 내가 지금 집착하는 것들, 아등바등 되는 것들이 정말 쓸데없는 짓이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할 수 있을 거예요. 럭키님, 오늘은 영상 여기까지만 촬영하고요. 너무 급하게 마무리. 너무 시간이 오래된 것 같아서 저도 이제 빨리 씻고 잠을 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만 기억해 주세요.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주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치게 해도 다른 사람이랑 비교했을 때 내가 너무 하찮고 작은 존재 같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 언젠가 정말 이 세상을 떠납니다. 좀 더 자유로운 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럭키님도요. 안녕히 주무세요. 감사합니다.